안녕하세요. 노숙자 아이메드 김상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외래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갱년기 여성들이 어떻게 자기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그쪽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들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이거예요. 이제 완경이 돼서, 이제 폐경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완경이 돼서 갱년기가 되었을 때 꼭 호르몬 치료를 꼭 해야 되나요? 또 그 호르몬을 만약에 먹게 되면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고, 또 어떤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갱년기는 증상이 다 없어졌는데 왜 그 갱년기 치료를 계속 해야 되죠? 증상이 없으면 갱년기 치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 답을 제가 오늘 드릴 거고요. 또 호르몬제 말고도 뭘 먹어야 돼요? 요새 뭐 갱년기에 좋다는 어떤 뭐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떤 걸 먹으면 정말 도움이 되나요? 라고 질문들 많이 하셔서 오늘 그거에 대한 또 답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폐경도 되고 그때 당시에는 좀 얼굴 달아오르다가 없어졌는데 왜 한 10년이 지났는데 왜 또 얼굴이 달아오르는 그런 그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답과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그쪽을 설명해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갱년기 하면 이제 나이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가 듦에 따라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개괄적으로 드리면, 생로병사라는 말이 굉장히 흔하게 들은 얘기인데,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려서 죽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사의 과정이죠. 근데 이제 이 생로병사 하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이렇게 생병노사. 생병노사는 뭐냐면 살다가 병에 걸려서 늙어서 죽는다. 이거는 그 생로병사하고는 아주 달라요. 생로병사는 나이가 들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병이 나서 이제 죽는 거지만, 이 노화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병이에요. 병에 걸리면 빨리 늙어요. 그래서 생병노사하지 않도록,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우리 의학이고 의사가 하는 일이죠. 근데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떤 우리가 병이라고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노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상들, 그것만 관리하게 되면 사실은 병에도 안 걸릴 뿐더러 그냥 그분이 나아서 생로병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든다는 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이를 든다는 거에 대한 어떤 표시는 뭐 주름이 생기거나, 근데 뭐 나이가 들었는데도 주름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또 젊은 사람인데도 주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표지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하는 거를 검사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텔로미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유전자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짧아지는 어떤 유전자 그 염색체가 길이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흔하게 쓰는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드는 증상들은 사실상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죠. 어떤 증상이죠? 예, 맞습니다. 예.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상처 회복 능력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운동하고 나서의 어떤 회복 능력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에 운동하면 상쾌했는데 어디가 자꾸 아프다. 이런 게 바로 나이 든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항노화 치료라고 하고 또는 노화 관리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나이가 드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병에도 안 걸리고 또 젊음을 유지하면서 건강 나이를 증가시켜서 죽을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노화 관리, 항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비법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나이가 든다는 거를 치료하는 거는 과연 어떤 거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왔을 때 딱 하는 얘기 있죠. 깎고 조이고 기름치자. 어떤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계가
수명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균 수명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녹이 슬게 놔두고 점검하지 않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자전거보다 빨리 폐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치면 그 자전거를 오래 쓸 수 있고 또 그 자전거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이가 드는 거를 잘 관리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골프도 칠 수 있고 또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잘 걸어 다니고 잘 먹고 이런 건강 나이, 건강 수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길어질 텐데 이렇게 우리의 몸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않으면 그렇게 쓰지 못하는 거죠. 그냥 누워서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 나이를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는 이런 노화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갱년기 관리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특별히 여성 갱년기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완경이 되는 시기가 보통 49세에서 이제 51세고 사이 때 이제 폐경이 되고 완경이 되는데, 그래서 이 완경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증상은 2003년도에 대한 폐경학회지에 실린 그런 글인데, 제일 많은 거는 역시 얼굴 달아오르는 거죠. 얼굴이 달아오르는 열성 혼조가 한 61% 정도가 되고,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이런 심계항진 쪽이 이제 한 40%에서 45%, 자꾸 이제 뭘 잊어버리게 되는 어떤 건망증 같은 게 한 48% 온다고 그러고, 우울증이 한 39%,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게 한 28%, 그 외에도 피부가 건조해진다, 소변이 자주 나온다, 관절이 불편하다, 그리고 성교통이 있다, 그다음 요실금이 있다,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나는 이제 완경이 됐구나, 갱년기가 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이제 나타날 때 저희 병원들에 이제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이제 병원을 방문하는 그 증상은 바로 이제 혈관 운동성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얼굴이 달아오르고 열감이 있고 식은땀이 나고 자기의 어떤 의지에 상관없이 덥지도 않은데도 갑자기 땀이 나고, 또 괜히 그냥 뭐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이 갑작스러운 열감과 불안감이 이제 심박수가 실질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때 한 분당 맥박수가 평균적으로 5회에서 35회 정도가 증가한다고 돼 있고, 또 혈류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체온도 갑자기 증가했다가 또 갑자기 또 떨어지고, 이런 체온 변화가 심하고, 그리고 이제 잠이 어떤 들기는 하지만 중간에 자꾸 깨는 이런 증상들이 우리가 이제 갱년기 혈관 운동성 증상, 이런 증상을 호소해서 이제 클리닉에 많이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를 쭉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여성 호르몬 저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퇴화가 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퇴화되는 호르몬은 30세 이후에 이제 퇴화가 되는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고, 또 반대로 인슐린 호르몬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점점 인슐린이 증가하고 성장 호르몬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지방을 이제 연료로, 에너지의 원으로 안 쓰게 되고 주로 탄수화물만 쓰게 되죠. 인슐린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30세 이후에는 달달하게 땡기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40세 이후부터 사실 성호르몬이 이제 퇴화가 됩니다. 남성 호르몬도 그렇고 여성 호르몬도 그렇고, 남성 호르몬은 이때부터 서서히 떨어지게 되고, 여성 호르몬은 이때는 서서히 떨어지지만 50세 이후부터는 이제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서 어떤 완경이 되게 되고, 또 전반적으로 50세가 되게 되면 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부신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도 어느 정도 떨어지게 돼서 이 50세 이후에는
면역 기능이라든가 체온 조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추운 것도 싫고 더운 것도 싫고, 이런 그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되는 나이가 이제 50세 이후가 되고, 60세 이후부터는 이제 부갑상 호르몬이라는 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우리가 근육 유지하고 골밀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게 급격하게 감소하고 골다공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70세 이후에는 이 칼시토닌 또는 어떤 그 적혈구를 만들어주는 조혈 기능에 관여하는 조혈 호르몬 등이 떨어지면서 어떤 빈혈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호르몬 변화하고 노화는 사실은 뭐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변화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그 질문 중에 내가 폐경이 되면, 완경이 되면 꼭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나요?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는데, 이 갱년기 증상을 여성 호르몬 부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